안녕하세요. 친절한 소방입니다. 소방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전기 분야의 1차 필기시험 두 번째 과목인 소방전기 일반의 1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출문제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무료로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URL을 올려놓겠습니다. 우선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수험생 여러분의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과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목표 점수는 10개에서 12개를 득점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를 전공하시거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소 쉬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괴로운 게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점을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꼭 풀 수 있는 문제와 버릴 문제를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것이 효율적 합격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반드시 계산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싸지 않고 쓰기 편한 공학용 계산기를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에 1, 2회 정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를 OR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3개의 입력 중 어느 하나라도 입력이 되면, 즉 OR가 되면 출력이 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V입니다. 틀리면 안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복소수 문제네요. 1년에 1회 정도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복소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기 전공자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굳이 이것까지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답을 자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코사인 파이에서 이 파이는 180도입니다. 그래서 180이라고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즉 0.5고요. 사인 60도는 루트 3이다. 이렇게 대입하셔서 풀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네요. 부하 특성을 보고 소비 전력량을 묻는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물론 해설에 있는 전력량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겠죠? 하지만 이 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을 완벽히 외우려 마시고 읽고 넘어가세요. 소비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는 그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입니다. 그림을 보면 3시간 동안 2kW의 전력을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사용했네요. 즉 3시간 곱하기 2kW를 하면 6이 되고 그걸 반으로 나누면 사용 전력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kWh 3번입니다. 쉬운 문제고요.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해석해 보면 A와 B는 병렬이고 A와 C 또한 병렬입니다. AB와 AC는 직렬입니다. 이걸 논리식으로 써보면 해설과 같습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 이걸 풀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BC로 단순화할 수 있겠네요.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전기의 흐름을 이해하면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가 흐르려면 A와 B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또 A와 C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A가 닫혀 있거나 B와 C가 동시에 닫혀 있으면 되고 A가 닫혀 있을 때 B 또는 C가 닫혀 있으면 전기가 통한다.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2번입니다. 25번 회로 시험기 테스터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역률은 역률계로 측정합니다. 이 문제는 B급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음의 법칙과 코일의 축적 에너지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일단 오음의 법칙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류, 저항, 전압 중 두 가지만 알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법칙이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전류를 대입해서 풀면 4.84줄입니다. 계산기가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 번에 외우려 하지 마세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 그냥 잘 읽고 넘어가세요. 또 반드시 나옵니다. 오음의 법칙과 전압 강화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압 강화는 최초 전압에서 최종 전압의 차를 의미하는데요. 선로 저항이나 고유 저항 등의 이유로 보통 선로가 길어질수록 최종 전압이 최초 전압보다 낮아집니다. 단위를 잘 맞추어야겠네요. 킬로옴과 마이크로 암페어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식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피드백 제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피드백 제어겠죠? 피드백 제어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틀리면 안 되겠죠? 나중에 나올 추종 제어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자주 반복해서 보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용어의 정의나 법칙 등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이 문제는 레칭 전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트리거 신호가 제거된 직후에 SCR을 온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전류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오디오 회로에서 스피커 저항이 8옴이고 증폭기 회로의 저항이 288옴인 변압기의 권수비로 알맞은 것은 변압기 권수비 문제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네요. 권수비 공식은 쉬우니 잘 살펴보세요. 풀이와 같이 계산하여 풀면 답은 6, 즉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릴레이 자동복귀 A접점에 해당되는 것은 A접점 종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A접점은 우측이나 위에 접점 기호가 있는 접점으로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어 신호가 통하지 않으며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야만 통전되는 접점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B접점입니다. 해설처럼 A접점의 종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틀리면 안 되겠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중요하죠? 우스갯소리로 FBI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아울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왼손 법칙은 전동기,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응용됩니다. 왼전 오발 이렇게 기억하곤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중지는 전류를 뜻합니다. 33번. 무효전력이 0이 되는 부하는 교류전원에서 무효전력은 피상전력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을 뜻하며 VI 사인 세타로 표시합니다. 무효전력이 0, 즉 피상전력이 유효전력과 같게 되려면 저항부하 성분만 있는 부하이어야만 합니다.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역류를 세트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필수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그림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네요. 중첩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옴의 법칙과 합성저항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전류온과 전압온을 분리해서 전류를 각각 구하고 그 전류를 합하면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대로 푸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그림 기호와 같은 계기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반드시 맞추어야겠죠? 주파수계, 프리퀀시의 약자인 F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전달함수에 관한 문제이네요. 회로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고 정리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피드백이므로 루프 회로와 패스 회로로 정리하고 함수로 나타내면 해설과 같습니다. 전기 전공자분들은 풀 수 있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어렵지요. 이런 문제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학습하시려면 시간이 꽤나 소요되니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반복하시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될 때 그 문제를 따로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37번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이런 문제는 이 시정수 문제는 몇 가지 유형이 없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주 자주 보시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8번 측정기의 측정 범위 확대를 위한 방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한 설명이 이번에 나와 있는데요. 분류기는 병렬과 전류 측정 범위 확대입니다. 배율기는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 측정 범위 확대네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굉장히 중요한 계산 문제입니다. 2차에서도 나오는 문제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처음 볼 때는 읽고 넘어가시고요. 3, 4회 계속 보게 되면 몇 번 써보세요. 풀이처럼 몇 번 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전동기 용량이요. 전동기 용량은 P는 2타분의 9.8 QHK kW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Q는 우리가 양수량, 메타 3승/s 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수량 또는 유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정 H는 양정입니다. 미터입니다. 물을 올릴 수 있는 높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네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타는 효율입니다. 효율. 밑에 분모에 있죠. 이타고요. 그 다음에 K는 전달 계수입니다. 보통은 효율과 전달 계수는 주어지고요. 용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2타분의 9.8 QHK에 대입시키면 우리 2타가 펌프 효율이니까 0.6이죠. 0.6분의 9.8 곱하기 이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0.7로 주어진 것은 리터 퍼 미닛이죠. 리터 퍼 미닛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는 메타 3승 퍼 미닛이니까 여기서는 0.7로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72 곱하기 1.1 전달 계수까지 곱해주시면 정답은 15kW, 약 15kW가 나와서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유도등 선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답은 1번 매거가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계기가 바로 매거입니다. 빠르게 복습하기 빠복.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 번 더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 문제당 5초.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빠복만 다시 반복해 보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회로 과감히 넘어가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럼 빠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보 빠르게 복습하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비전공자이면서 처음 보는 분들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정말 최소한 10문제는 건지겠구나 하실 거예요. 그거면 정말 충분합니다. 괜히 몇 개 더 맞으려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마세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친절한 소방이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소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